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원 스마트의료복지팀의 송경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 설명회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온라인 공문을 통해 저희가 이 사업 설명회 그 개최 계획을 간단히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료로 보내드린 것처럼, 첨부 자료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본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질의응답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문에 첨부해드린 그 첨부 자료에 링크를 달아서 보내드렸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발표 자료 또한 저희가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질의응답은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이외에 저희가 최초 이 설명 영상 게시 후 1시간 동안은 실시간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설명회는 간단히 한 1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내년도 스마트 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간단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연계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사업 개요인데요.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이면 이제 4년째 접어들고요, 벌써.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시티의 농어촌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 ICT 기술이나 지능정보 기술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을 농어촌에 적용해서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도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모사업을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네,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원 자격이 조금 저희가 복잡한데요.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공문을 받으신 지자체는 지원 자격이 있으신 지자체인 거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농식품부하고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두 번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세 번째 해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 지역을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부처 사업반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해당 사업의 최근 3개년 추진 지역 지자체가 저희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과제 수는 22년도에 선정 과제 수, 그러니까 선정 지자체 수죠. 그것은 총 이제 4개가 될 예정인데 그 중에 3개는 새로이 제안하시는 신규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는 저희가 기존에 19년, 20년, 21년 추진해왔던 서비스들 중에서 후속 과제가 필요한 그러한 계속 과제를 1개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과제 쪽이 좀
의미 있는 과제가 제한이 안 될 경우에,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에는 뭐 다 4개가 다 신규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제별 지원 예산은 신규 과제일 경우 10억 원 이하, 계속 과제일 경우에 7억 원 이하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자체를 포함해서 그 컨소시엄은 가능하면 정부 지원금의 한 25% 이상을 자부담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저희가 제법 이제 경쟁이 치열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때 그 매칭을 하셨느냐 아니냐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그 과제별 지원 규모를 기재를 해드렸는데, 신규 과제 10억 원 이하라고 해서 막 10억 원 다 써서 내시고, 계속 과제 7억 원 이하라고 해서 7억 다 써서 내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 서비스의 성격,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금액을 제안하시는 것이 과제 선정 평가 시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카메라를 보고 하려니까 훨씬 진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그 매끄럽게 진행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좀 경직된, 긴장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사업의 이제 지원 방식은 저희 이제 NIA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 이제 사업 그 방법 유형들이 조금 다양한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직접 그 서비스 개발하실 사업자들 또는 기관이나 학계 연구소와 같이 컨소시엄을 꾸리셔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요. 저희 NIA가 하는 사업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는 지원받으실 지자체만 선정을 한 다음에 사업자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조달 발주를 통해서 선정하는 케이스가 이제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협약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실 그 컨소시엄을 꾸리신 다음에 그 컨소시엄 자체를 그 사업 아이템과 같이 평가받으시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공모를 내면 그 지자체는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지자체는 그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사업자, 민간 사업자나 뭐 기관이나 아니면 학계 연구소 같은 그런 이제 실제 개발팀까지 꾸려서 저희한테 이제 제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사업 아이템과 이걸 그 과업을 수행할 그 컨소시엄, 그 팀이죠. 팀의 우수성까지 같이 이제 평가를 해서 과제를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정이 되시면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반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후속 과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그 이후에 그 차년도에 계속 과제로 다시 한번 또 재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의 주요 내용인데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업은 이제 그 ICT 기술이나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이제 그 신기술 기반의 이제 농어촌 대상 선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그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지금 많은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AI 과제, 좋은 데이터 분석 과제를 많이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개발해야 되는 일들이 뭐 천지에 널렸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네, 한번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술들, 뭐 IoT 기술도 좋고, 뭐 클라우드도 좋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술들, ICT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 선도적 서비스를 제안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기술인지는 사실은 뭐 그건 상관없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드렸을 뿐이고요. 네. 사업 수행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신청하셔서 선정되시게 되면 그걸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켜주셔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저 수행 계획서를, 그러니까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거기에 담으시는 그 서비스의 개수는 가능하면 1개, 많아도 2개를 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비스 개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지금 이 서비스도 진짜 당장 꼭 필요하고 또 이 서비스도 꼭 해야 되는 입장이다. 우린 꼭 2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업비도 뭐 최대한 10억까지 되니까 이 10억 가지고 2개의 서비스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꼭 2개를 제안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유념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를 하시게 될 경우에 2개 다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나중에 개발 완료됐을 때의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서비스가 정말 제대로 개발되려면 기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획 단계가 뭐죠? 수행 계획서가 되겠죠. 그 수행 계획서에 얼마나 완성도 있는 그 서비스가 제안되었느냐를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과제가 아닌 계속 과제, 이미 기존에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 추진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속 과제가 필요해서 제안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1개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일반 동산어촌 개발 사업의 대상 마을, 읍면 마을이 반드시 개발하시려는 서비스 대상지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2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3번째 조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저희 지원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반드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제안하신 지자체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3년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같이 제시를 꼭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기초지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초지자체가 주관기관이 되시고 뭐 민간 기업, 학계, 연구소,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사업 공고는 다음 달 2022년 1월경에 이제 저희 원 NIA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가 될 예정이고요. 뭐 혹여 조금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1월 달에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계획대로 1월 달에 이제 공고가 이루어지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마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중으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3월 달에 이제 선정 평가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그 수행 계획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와 저희로 이제 그 과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행 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이 우수한지 그 서비스 계획 대비 이제 그 수행 계획들이 잘 이렇게 그 기획 제안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 수행 계획에 대해서 보강 또는 그 수정안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적정 예산 규모도 좀 조정안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그 컨소시엄과 저희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행 계획을 확정을 짓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략 예상하기로 4월 말경에 협약 체결을 하고 5월부터 연말까지는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올해 특징적인 이제 내년에 2022년에 특징적인 그 변화 요소가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유관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스마트 빌리지와 연계할 만한 이제 사업들을 그 좀 저희가 이제 물색을 해서 부처 간의 정부 부처 사업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 말씀드린 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행안부의 그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과기정통부 NIA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연계 협력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연계 협력을 하는 목적은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당연히 목적이겠죠. 네. 이왕 뭐 정부에선 투입한 것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의무이고 저희가 협력하는 이제 이번에 협력을 진행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첫 번째 이제 연계형 서비스를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지자체분들은 다 이제 이 일반 농산어촌 지역이실 텐데요. 이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의 연계형 서비스를 제안하셨을 경우에 선정 시 우대를 해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 밑에 이제 저 예시를 간단히 들어드렸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농촌 중심지 마을에 그 배움터 시설을 설치를 하셔서 그 배움터를 통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문맹자 한글 교육이라든가 뭐 정보화 교육 뭐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걸 이제 그 농촌 중심지에 구축을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이미 구축을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는 그런 이제 배움터 시설을 어디 농촌 그 시골 구석구석마다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으니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는 그 배움터에 구축된 교육 콘텐츠를 어떤 화상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가상교육, VR 가상교육 서비스 같은 걸로 교육 콘텐츠를 이제 ICT 기반으로 이제 개발해서 이 서비스 배움터 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이제 빌리지 사업으로 제안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 이제 우대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통상 이제 어떤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많이 구축하시게 되잖아요. 그걸 진행하시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ICT 기반 서비스는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제안을 하실 경우에
이걸 이제 연계형 서비스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대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일반 동산업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이렇게 구축을 하신 시설은 이미 구축을 하신 상황에서 그걸 이용하는 그 ICT 기반 컨텐츠 서비스를 저희 사업으로 제안하시는 것도 우대해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동시에 2022년도에 동시에 인프라 구축은 일반 동산업종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시고 그걸 이용하는 ICT 기반 서비스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제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제안하시는 것도 저희가 우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연계 협력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에 제안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일반 동산어촌 개발 사업에 제안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추진된 서비스의 이제 후속 과제를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일반 동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그것을 이제 그쪽 사업에서 후속 과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이제 이거는 해볼 만한 서비스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된 상황이어야 되겠죠. 네. 이게 뭐 생각보다 설명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제 좀 요약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만 하는 설명이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안내해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계 협력의 두 번째 방안 내용은, 두 번째 협력 내용은 후속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유관 사업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다. 근데 이제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선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후속 과제 지원은 농식품부, 해수부나 해수부 사업 쪽에서 후속 과제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체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수 서비스 보급 확산 지원이요. 무슨 얘기냐면 농식품부나 해수부나 행안부의 유관 사업,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들은 보니까 이게 멋진 선도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는 사실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검증된 좋은 서비스가, 좋은 어떤 설비,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이 보급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땅히 이제 그런 아이템을 이제 못 찾으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 검증이 된 우수 서비스를 지금 이 유관부처 사업을 통해서 보급 확산하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빌리지 사업이 추진한 그러니까 21년 같은 경우도 한 4개, 5개 정도의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4개, 5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희 과기정통부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하고 같이 공동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요 4개 서비스, 5개 서비스 중에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우수 서비스를 선정을 하게 되면 해수부, 농식품부, 행안부가 그쪽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자체한테 이제 추천 서비스로 이렇게 제시를 하셔서 우리 사업 이번에 신청하실 때 가능하면 이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 선정된 이 우수 서비스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권고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수 서비스가 어느 정도 검증된 우수 서비스가 많은 지역에 보급 확산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 소스는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는 스마트 경로당이랑 생활 SOC 스마트화 사업,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좋은 우수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행안부의 유관 사업을 통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들을 그동안 개발해 왔는지,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안하면 좋을지 좀 감이 잘 안 온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간단히 좀 예시를 들려고 이렇게 장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올해 지금 거제시가 진행한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거제시도 이제 2개의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일단 하나만 먼저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주요 관광지에 가면 이제 관광 시즌에 주말에 주차로 아주 몸살을 앓고, 그다음에 차들이 밀려서 차를 도로까지 아주 꽉꽉 들어차서 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그런 이제 고생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개발하게 된 서비스고요. 시골 마을의 관광지의 주요 주차 포인트에 주차 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이 CCTV가 이제 지능형 CCTV여서 AI가 CCTV의 영상을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요 영역은 주차가 가능 대수가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이미 30대가 다 찼는지,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관광지 입구 쪽에 도로 진입하는 입구 쪽에 주차 현황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차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스마트 CCTV,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서비스이고요. 요게 이제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에 차단기를 하든지, 아니면 각각의 주차 면에 대해서 센서를 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CCTV 하나 가지고 많은 영역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 시골 마을 관광지를 가지고 계신 기초 지자체에 확산하기 좀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성군의 인공지능 과일 자동 선별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과일 선별을 무게, 크기는 이미 이제 기계로 많이들 하고 계신데, 농사 현장에서. 근데 이제 불량품 선별은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를 지금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안은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12월 10 며칠이죠? 5일? 요때쯤 이제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만, 15일, 6일 정도의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해서 신안군에 이제 도초면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광활한 갯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갯벌을 드론이 쫙 스캐닝을 해서 갯벌 영상을 취득을 한 다음에, 사전에 이제 학습된 AI 모델이 갯벌 이미지들을 쭉 보면서 뭘 판독해내냐면, 낙지가 몇 개가 있다, 어디에 있다, 이걸 판독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민이 조업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낙지가 굉장히 한정된 자원인데,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공급이 딸리는 그런 자원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신안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정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새끼 낙지들을 많이 좀 갯벌에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공공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용도로도 이 AI 모델이 쓰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촌 현장에도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다가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고서 참 안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당선군이 농기계 사고관리 지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농촌 그 기초지자체의 경우가 거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지자체 지원으로 이제 구입된 그러니까 농가가 지자체 지원으로 구매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시게끔 돼 있는데 그걸 수행할 그 공무원 인력 대비 그러니까 보급된 농기계 대비 그 사후 관리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손 놓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지침에는 분명히 1년에 2번 이상 실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못 지키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산화하면서 또 그 농업인한테도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QR코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띡띡 하면 그 해당 농기계에 대한 실사가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했거든요. 관심 있는 지자체께서는 당선군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 이제 서비스들은 쭉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1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해서 대략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이제 접수를 마감하게 될 것 같고요. 세부 일정은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실제 이제 내부 결제가 끝나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에 NIA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세부 일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서류나 뭐 접수 기간, 접수 방법 등은 여기 오타가 있군요. 접수 방법인데 제출 서류나 접수 방법은 네, 여기 보시는 걸 참고하시되 마찬가지로 그 공지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설팅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목적은 뭐 별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자체분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고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제안서를 수행계획서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함이고요. 컨설팅을 해드리는 내용은 뭐 저희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려서 좀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자체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아이템 서비스 내용, 기획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들어보고 요거는 조금 뭐 저희 사업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바꾸시면 좋지 않겠느냐. 또 저희 과기정통부가 올해는 이런 부분을 역점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볼 때 이 서비스는 이렇게 보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컨설팅 가이드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농축본부, 해수부, 행안부와의 어떤 연계 협력을 위한 가이드도 해드릴 예정이고요. 컨설팅 대상은 지금 이제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발이나 하여튼 과제를 수행하는 데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기관이든 다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제공 기간은 저희 이제 당장 오늘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 2주 전까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컨설팅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선, 이메일, 온라인 영상회의 다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여기 보시는 그 연락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AQ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발표 자료는 온라인에 게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대상 지역 목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좀 뭐 짧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사업 설명은 이제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선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컨설팅과 선정은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가이드를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금 더 양질의 그 제안서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는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특히나 이제 그 서비스 아이템을 제안하시는 그 지자체에 제안하시는 기업체분들이 특히나 이제 염려하시는 건데 혹시나 우리 좋은 아이템 다른 기업체한테 MA가 흘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네, 보안은 절대로 보장됩니다. 예, 참고하셔서 하여튼 많이 컨설팅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발표 자료는 네, 온라인, 지금 영상 아래쪽에도 링크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질의응답도 온라인 설문 플랫폼 링크를 이제 아래에다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질의응답은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즉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응이 설령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네. 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제 설명에 이어서 이제 그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저희 스마트 빌리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것까지 좀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2022년도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좋은 과제를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맡은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의 강인호 차장입니다. 네, 그럼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 자료는 금년 3월 달에 실시한 2022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설명 자료입니다. 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그간 농식품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 SOC 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부 합동 19년 4월에 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하지만 향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예산은 농촌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협약이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등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농촌 협약은 약 300억의 규모로서 지자체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에 따른 실정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일정 기간 재정 수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시군 등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 물량은 농촌 협약과 별도로 기존 방식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농촌 중심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협약으로 뽑는 게 아닌 개별 사업으로 뽑아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식품부는 2010년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관계부처 기능성 TF를 통해서 2020년부터는 마을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일부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은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다운 복원, 현장 포럼 재능 나눔, 농촌 공공형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 2022년 추진 계획은 농촌 지역의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쉽게 체감하고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생활 엑소시 시설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사례는 고령군 다산면의 행정 복합타운입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읍면의 행정시설과 복합화 단지화하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역시 1층은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있으며 2층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하였고 다목적 강당, 취미교실, 독서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특징은 배우마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에소시 공급을 할 경우에 인접 배우마을 주민의 기초보건 서비스를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의 서비스 기능 전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능 전달을 강화하는 방법을 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도 연계하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능적으로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특징인 읍면수제지 배우마을 서비스 공급 전달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성한 하드웨어 시설인 생활 SOC 시설 운영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조직, 중간지원 조직 등이 참여하여 행정과 함께 배우마을 곳곳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들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농촌 지역 특화형 공공 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도 이의 일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달라지는 점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할 경우에 실집행률과 사전 교육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개편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전담 기관의 사업 직접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간 지원 조직 등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담 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곳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전담 기간 미지정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지정 완료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모든 신청 시군은 전담 기간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자체 사업 추진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를 모니터링 강화를 하였습니다. 시도와 광역기획 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시군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지에만 한정돼 있던 배우말 서비스 전달을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서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은 대부분 생활 SOC 시설 등 하드웨어에 집중 투자되어 배우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은 저조하였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서 면수재지 중심으로 조성되는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 거점에서도 배우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의무화하여 총 사업비 10% 이상을 소프트웨어 배우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에 의무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지구 선정 계획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중심지 두 곳을 선정 계획을 해서 받았으며 기초생활은 20곳 내외로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 사업은 4곳을 선정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100곳 내외이나 희망이 있는 지자체일 경우에는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2023년도 신규 사업성 검토 시 몇 직으로 선정할지는 아직 농식품부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결정돼서 사업 설명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촌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하위 거점인 배우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전달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년 이내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50억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는 인센티브로서 지역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할 경우에 10억을 추가하고
군청 소재 읍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타중심지 연계를 할 경우에 30억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할 경우에 50억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50억은 임대주택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대상은 시군 내 읍면수재지 1, 2계층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 2계층이어야 됩니다. 이는 데이비스 기능지 수법에 등에 의한 계층 분석 결과의 하나입니다. 본 사업의 매칭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 중에서 총사업 10% 이상을 배우마을 전달 프로그램에 의무화해야 합니다.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는 일반 농산촌 지역 113개 시군만 해당합니다. 일반 농산촌 지역이 아닌 지자체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 추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수재지의 서비스 공급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 및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역 소득 증대 사업, 지역 경관 개선 사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신청지 고려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내 1, 2계층의 중심지로 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생활형 SOC 핵심 시설은 지역 현황을 분석하여 반경 500m 이내로 설정한 거점 지구 내에 반드시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군청 또는 읍면 소재지 복합화 단지화하는 경우에는 거점 지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1단계의 경우에 40억 원이고요. 1단계에서 거점 형성 인프라와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까지 같이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에는 인프라만 하고 2단계 추가 20억 원을 신청하여서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크게 다른 점은 대상이 1, 2계층 외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 내 1, 2계층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그 외 지구는 그 외 읍면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과 지원 자격은 앞서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거점 지구 내를 설정할 경우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00m였지만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300m 이내로 설정하고서 사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읍면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최대 5억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조직을 하고 읍면 소재지 내 빈집 및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서 소규모 서비스 공급 전달 거점으로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 주도의 농촌 지역의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며 이 사업비는 5천만 원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억, 2억 5천, 3억 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제외 사항 및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전년도 시군 역량 강화 수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군이 신청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 지원 조직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1억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같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사항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신청하시는 시군에서는 반드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평가시 중점 검토 사항은 신규 사업성 검토를 추진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와 사업을 연계했을 때 기본 방향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빌리지를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할 경우에는 저희 사업과 연계했을 때 고려했으면 좋은 점입니다. 저희 사업은 농촌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 현실을 감안하고 본 사업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상향식 사업으로서 어떤 특정 계층에만
사업에만 수혜가 집중되면 안 됩니다. 사업 중심 읍면과 배우마을 지역 주민들이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기획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참고표는 자료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개발지원단 성룡길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여 살고 싶은 어촌, 가고 싶은 어촌 만들기 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시장 군수이며 사업 대상지는 보신 바와 같이 전담 시군 10개 시군의 93개 읍면, 전담 읍면 21개 시군의 31개 읍면, 총 31개 시군의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으로는 내역사업으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있으며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내에 사업 유형으로 행복한 3토 조성, 다같이 1토 조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 유형은 기간은 5년 이내, 지원 한도는 100억 원 이내 편성이 되어 지원이 가능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억 원 이내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사업 유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3토 조성입니다. 이 사업 유형은 생활 SOC용으로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 강화, 기능별 사업을 토대로 지역 맞춤형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유형은 지역소득 증대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나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역소득 증대 사업 시설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지역소득 증대 사업 시설 연면적이 주민 편의 증진 시설 총 연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주민 편의 증진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민 편의 증진 시설을 위한 시설 내부에 시설 관리 비용 조달을 위한 소득 증대 시설 조성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 유형은 부지 매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편성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 중 지붕, 담장, 간판 등 사유시설 정비 시 해당 사업비의 10%를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10가구 이상 집단화된 경우에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조성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다같이 1토 조성입니다. 소득 주도형 사업으로 전문 조직의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특화 아이템과 연계한 하드웨어 사업 지원으로 소득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조직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농림부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 기타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유형은 특화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세부 사업은 총 사업의 30% 이내만 제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이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인 마을회관 리모델링, 문화센터 및 복지회관 조성, 마을길 정비, 안전시설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유형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의 부지 매입비는 해당 사업의 30% 이내 편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소득 증대 사업은 별도 부지에 조성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의 100%, 시설비의 10%를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다만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센터 등의 복합화하여 조성 시 소득시설의 연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의 100%, 지역소득 증대 사업 시설비의 10%만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금은 해당 지구의 주민들이 대부분 100%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지구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별 일부 또는 전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에 대한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학중의 예시로는 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교통과 관련된 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재해안전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득 증대는 소득기반시설, 레저관광 기반시설, 지역 역량 강화는 교육훈련,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부대사항으로는 계획 수립, 설계, 감리 비용, 사업 지원 등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지역 리더, 지역 개발 전문가 등을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사업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제외 사항으로는 시설물 설치 비용, 출장 및 해외 연수 비용, 지자체 주관 홍보 사업 지원, 경상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 기간은 단년도이며 지원 예산은 2억 원 이내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같이 본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로 지속 발전 가능한 어촌 지역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